아, 네, 반갑습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시간엔 지난번에 살짝 미뤄뒀던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이랑 고난이도 문제들까지 우리 한번 정복을 해봅시다. 오늘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으니까 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조건을 묻고 있어요. 이처럼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 아, 판별식이 떠올라야 돼. 그중에서 판별식이 양수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중근, 얘가 진짜 자주 나오죠. 판별식이 음수면 너는 허근. 근데 얘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허근이라고 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이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이네. 서로 다른 두 근이면 이 판별식이 양수인 조건을 써야겠죠. 그럼 우리 판별식을 써봅시다. 판별식 뭐라고 했죠? b제곱 빼기 4ac 너가 판별식이네. 그러면 계수 맞춰가지고 요 식에다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 b제곱이 9고 빼기 4 a가 얼마? 2 c가 얼마? k 더하기 1 너가 양수라고. 그러면 이 부등식을 우리 풀어볼까요? 이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돼? 9 빼기 8k 빼기 8 너가 양수.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k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이런 범위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등호 풀 때 부등호 반향 조심해야 되죠. 얘를 부등호 반향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꼭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그럼 얘도 가볼게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2차 방정식의 근과 예수의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근과 예수의 관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2차 방정식을 만드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그럼 원래 2차 방정식이 뭐야? 원래 2차 방정식이 얘인데 여기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뽑아낼 수 있어? 두근의 합이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며. 근데 우리 얘 뭐라고 배웠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죠. 너가 얼마? 마이너스 4네. 그럼 두근의 곱은 너가 알파 베타지. 너가 뭐라고 배웠어? a분의 c. 너가 얼마? 마이너스 5라고 배웠지. 아, 그럼 내가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1단계, 우리가 지금 할 게 2단계. 그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였어? 아,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두근의 합을 우리가 찾아볼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얘가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죠. 그럼 내가 얘 정보를 갖고 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너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럼 두근의 곱은 너가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인데 너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는 정보들을 갖고 와서 얘를 계산해주면 알파 베타 얼마? 마이너스 5.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너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새로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자. 새로운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내가 이걸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을까? 얘가 3단계지. 얘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어떤 전개된 형태를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빼기 여기에 두근의 합 오고 이 자리 상수항이 두근의 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8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들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게 a가 너가 2고 b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이었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1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실수하는 포인트가 요 새로운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때 얘를 잘못 구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얘를 잘 찾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너희가 자주 써야 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드디어 좀 활용 문제가 좀 튀어나오네요. 그죠? 이 문제는 이제 자연수의 합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 공식을 알려줬어. 그러면 이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부터 n까지 합이야. 그럼 9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쭉쭉쭉 가서 더하기 n까지의 합이라고. 내가 원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해. 3부터 쭉쭉쭉 가서 더하기 n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9부터 n까지인데 너는 1부터 시작이니까 어디가 필요 없어? 아, 여기서 내가 1부터 8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사용하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는데 바로 전체에서 우리가 이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낼 거야. 그러니까 이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 n을 찾아볼 거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1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먼저 1부터 n까지의 합이 얼마라고 문제에서 2와 n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자.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까지야? 1부터 8까지의 합이지. 그럼 우리 얘가 n일 때 요 공식이니까 1부터 8까지 합은 요 자리에 n을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2부, 8, 9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얼마가 돼? 36 이렇게 나오지. 아,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1부터 n까지 합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빼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9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쭉쭉쭉 가서 더하기 n까지 합이 나오네. 그쵸? 그러면 방정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돼? 2 n 더하기 1 빼기 36 너가 문제에서 얼마래? 240. 그러면 우리 얘를 정리를 할 거야. 양변에 2 곱해주자. 그러면 n 제곱 더하기 n 빼기 72 너가 480이니까 너가 n 제곱 더하기 n 빼기 552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 n에 대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게 어떤 거를 더해서 n이 돼야 된다는 거는
한 차이가 한 개가 나오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그러면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을 해서 55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552가 대략적으로 얘가 루트 400과 루트 625 사이니까 너가 20과 25 사이에 있는 두 수를 일단 곱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곱해서 이 끝자리가 2가 되려면 3이랑 4가 되어 있지. 그래서 내가 23, 24를 해서 만들어 볼 거야. 아, 그랬더니 실제로 23과 24를 곱하니까 552가 나오네. 그러면 n 이렇게 들어가고 너가 어떻게 돼?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네. 그쵸? 그래서 얘를 풀면 어떻게 돼? n이 23 또는 마이너스 24인데 n이 뭔 수? 자연수라고 했어. n이 자연수니까 24 넣으면 안 되고 23만 답으로 써야 되겠지. 자연수 n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23이다.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해? 얘를 빨리 인수분해하는 요 과정이 중요해. 근데 얘를 힌트를 어떻게 찾아야 돼?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왜? n자리 계수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 공식,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 잘 떠올리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생일로 이제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야. 이런 실생활 문제는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야. 우리 목표는 정훈이의 생일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웬만하면 x 미지수라고 두고 그리고 소연이의 생일 날짜도 우리가 미지수로 적당히 표현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조건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 x를 풀 거야. 그럼 문제에서 정훈이의 생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훈이의 생일을 x라고 미지수를 놓을게. 미지수 설정하자. 정훈이 생일이 얘가 x라고 내가 놓으면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소연이의 생일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훈이의 생일이 둘째 주 금요일이래. 그럼 우리 달력을 그려보면 이날이 정훈이 생일이야. 금요일. 그러면 목요일이면 둘째 주 목요일은 x 빼기 1, 1이겠지. 근데 너가 무슨 주? 너가 둘째 주라고. 소연이 생일 어딨어? 셋째 주 목요일이래. 그러면 셋째 주 되려면 일주일 더 해야겠지. 그러면 일주일은 딱 7일 차이 나니까 여기에 플러스 7일 하면 x 더하기 6이 내가 원하는 소연이의 생일 날짜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소연이 생일이 x 더하기 6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뭐 가지고 세워? 얘 두 면의 생일이 곱이 135래. 그러면 x 곱하기 x 더하기 6이 뭐라는 얘기야? 135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바로 보면 바로 좋은데 아직 안 익숙해지면 안 익숙하다면 x 더하기 6x 빼기 135는 0 얘를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가 쉽게 될 거야. 왜? x가 얘가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 곱해서 마이너스 135 더해서 6이 되는 두 수를 찾는다면 우리가 15랑 마이너스 9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15 x 빼기 9는 0이라고 써지니까 x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15랑 9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x를 뭐라고 줬어? 정훈이 생일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날짜가 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5는 빠지고 우리가 찾는 생일이 9일. 근데 몇 월 달이야? 6월. 따라서 정훈이 생일이 6월 9일이라고 대답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달력을 그려서 이 두 사람의 생일을 미지수로 잘 표현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미지수 설정을 우리가 소연이의 생일을 x라고 두고 또 정훈이의 생일을 거꾸로 또 x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 x로 놓는 게 일반적으로 편리해. 그럼 봅시다. 다음 문제. 이번에는 우리가 도형이랑 시간의 변화가 결합된 흥미로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야 되고 왜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길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지 고민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구한 다음에 얘 변화를 식으로 잘 나타낼 거야. 그럼 처음 삼각형의 넓이는 처음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변이 20, 부피가 18. 그러면 20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너가 180이 되겠지. 180제곱센티미터. 그럼 얘는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게 길이가 뭔가 변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럼 내가 t초 후에 몇 초 일씩 는다고 했으니까 t초 후에 밑변과 높이,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t초 후 밑변이 어떻게 돼? 몇 초 0.5씩 줄면은 처음에 20이었다가 0.5t가 되겠지, t초 후에는. 그럼 t초 후 높이는 얘는 처음에 18이었다가 몇 초 1cm 느니까 플러스 t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t초 후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밑변이 어떻게 돼? 20 빼기 0.5t 이렇게 가고 높이는 18 더하기 t 이렇게 가고 너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뭐랑 똑같아? 조건이 처음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대. 근데 우리가 구한 처음 삼각형이 얼마? 180. 그래서 여기 0.5가 계산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 요 첫 번째 괄호에만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 방정식이 양변에 2를 곱해서 이 양변을 우리가 개수를 없애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40 빼기 t 18 더하기 t 곱하기 2분의 1 너가 36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720이라고 놓을 거야. 자, 이제 양변을 전개를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720 빼기 마이너스 18 더하기 40이니까 22t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t 제곱. 너가 어떻게 돼? 720이지. 근데 상수한이 날아가네.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는데 너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꼴이네.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t가 0 또는 22가 t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t를 뭐라고 했어? 몇 초 후. t 초 후니까 몇 초 후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t초가 0일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너를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너를 답으로 써야지. 그래서 정답은 22초 후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방정식을 풀 때 개수가 복잡하면 얘를 미리 조절해서 조금 앞에 개수를 좀 쉽게 만들어주자. 이게 조작 포인트.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물체 높이 변화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면으로부터 그다음에 뭐 초속, T초후, 뭐 초속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T초의 높이를 알려주는 식을 우리가 조건으로 줬으니까 얘를 어떻게 잘 써먹을까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얘를 물체를 쏘아 올린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 게 얘를 높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지면에 떨어지는 상황은 높이가 0인 상황이야. 내가 얘를 왜 높이 관점으로 생각을 했냐면 문제에서 높이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뭐 해야 돼? 지면에 떨어진다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그러면 지면에 떨어진다? 얘는 높이가 빤이구나.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너가 0이구나.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이 2차 방정식 풀어야겠지. 그럼 모든 항이 우리가 마이너스 5로 나눠 떨어지는 거 같지?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다 나눠 줍시다. 그럼 t제곱 빼기 10t 빼기 24 너가 0이네. 아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인지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잘 되는 꼴이네. 그럼 이제 바로 쓸게. 여기서 t가 마이너스 2 또는 12란 얘기. 그 다음에 3단계로 뭐 해야 돼? 문제 조건에 맞는 답 선택해야지. 그럼 t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t가 시간을 나타내는데 마이너스 2초라는 거는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t는 항상 양수가 돼야 돼. 왜? 시간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날라가고 답이 12초 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가 지면에 떨어지는 거를 높이가 0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다시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물체가 처음부터 지면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120 높이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을 수학적 조건을 바꾸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이 문제는 좀 겉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2차 방정식을 풀고 그 근이 어떤 부정수 사이에 있는지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단계를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로 2차 방정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풀기. 그 다음에 찾은 근의 대략적인 크기를 파악하기. 이게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좀 길이 보인다는 마음으로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2차 방정식 정리해야겠지. 왜 정리해? 근을 찾으려고. 그럼 내가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9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얘를 풀고 한쪽으로 다 몰아줘. 근데 둘 다 짝수니까 양변을 나눠줄 수 있지. 2x, 2로. 와, 그럼 보니까 식이 훨씬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 가지고 뭐 할 거야? 2차 방정식 풀 거야. 이 2차 방정식. 그럼 얘 인수분해가 바로 떠오를까?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2가 된 정수가 잘 안 보이지? 이럴 때 우리 뭐 써? 인수분해가 바로 안 보일 때 우리 맞는 열쇠인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 거야. 공식. 그럼 근의 공식 뭐였어?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인데 짝수 근의 공식도 한번 써볼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요거 두 개 연습했었죠. 근데 얘는 1차항계수가 짝수니까 뭐 짝수 공식 써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서 더하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 빼기 a c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 따라 두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양수인근을 찾아야지. 양수인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양수인지 찾아야 되는데 너는 딱 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너는 음수겠지. 그래서 너가 우리가 찾는 알파였어. 그래서 양수인근을 알파 찾았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스텝으로 뭐 해야 돼? 3단계 여기 보자. 요 값에 해당하는 n의 값을 찾아야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얘가 정수면 여기도 정수잖아. 그래서 얘가 어느 두 정수 사이에 있을까? 근데 우리 이거 제곱근 통해서 푸는 방법 3학년 1학기 때 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을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루트 6이 대략적으로 어디 있는지 파악할 거야. 그 다음 너가 2랑 3 사이니까 너가 2점 얼마가 되겠지. 그래서 너가 얼마가 돼? 1점 얼마 얼마가 될 거잖아. 그럼 1점 얼마 얼마라는 거는 얘가 요 상황을 만족시키려면 n이 뭐여야 돼? 너가 1이고 너가 2여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n이 얼마? 아, 우리가 찾는 정수 n은 1이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까지는 잘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상한 부등식이 나왔다고 쫄지 말고 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배웠던 요런 제곱근까지 잘 연결시키는 연습. 잘 가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여러 조건이 결합된 약간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 배웠어? 얘를 그대로 풀어서 전개를 하지 말고 치환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식을 조금 간단하게 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개해서 풀기엔 너무 복잡해 보여. 그래서 첫 번째로 치환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야. 뭘 치환할까? 얘를 a로 치환. 그러면 너가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는 0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a 더하기 4 a 빼기 1은 0으로 바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해?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지. 왜? 나는 스몰 이 x와 y의 값을 구하고 싶지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를 다시 x, y로 표현을 해보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되겠죠. 너가 x 더하기 y잖아. 아, x 빼기 y잖아. 그래서 x 빼기 y가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값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항상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을지 파악을 해보는 거야. x가 y보다 큰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당연히 x 빼기 y가 1이라는 되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그러면 내가 x 빼기 y는 1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잖아. 근데 문제에서 x, y 값을 구하래. 그럼 문자 두 개인데 식 두 개가 당연히 필요하겠지. 그럼 관계식 하나를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근데 봤더니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야? 합이 7인 조건 두 수. 그러면 세 번째 조건으로 합이 7인 두 수 xy 얘를 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y가 7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식 두 개, 문자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뭐 연립하면 xy 값이 나온다고. 그럼 연립하면 x는 4, y는 3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이 4랑 3 이렇게 튀어나왔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일단 치환을 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돌려주는 거. 이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치환이라는 유용한 기술을 조금 기억해 두시고 조금 복잡해 보이면 치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가봅시다. 이제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어? 중근을 가질 거. 근데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이제. 자동적으로 뭐 떠올려야 돼? 아, 판별식은 0 떠올라야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판별식은 0이라는 조건 쓸 건데 이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너가 0일 조건 찾는 거지. 그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k 더하기 3제곱 빼기 4 a가 k c가 k 빼기 5 너가 0이네. 그럼 얘 한번 풀어볼 거야 이제. 그러면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 빼기 4k 제곱 더하기 20k 너가 0이네. 그럼 얘를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3k 제곱 더하기 26k 더하기 9 너가 0이네.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3k 제곱 앞에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서 k 값을 구해줄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한번 관찰을 해봐야지. 곱해서 어떻게 돼? 곱해서 얘를 3, 1 이렇게 나오고 9, 1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로스해서 만들 수 있죠. 여기 k, k. 그래서 3k 더하기 1, k 빼기 9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3분의 1, k가 9 또는 9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둘 다 답으로 쓰기 전에 문제에서 찾는 조건을 봐야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k가 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빤이 없으니까 아 얘랑 얘를 둘 다 답으로 써도 되겠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요런 값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 될 조건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함정 포인트에 바뀌지 말아야 된다. 알겠죠? 이해 조심합시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좀 문장으로 길게 설명되는 조건을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옮겨서 해결하는 문제야. 이게 전형적인 활용 문제죠. 특히 연속된 세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미지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가운데 수를 x. 그래서 문제 조건을 정확하게 읽고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세 자연수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x 뭐 x 더하기 1, x 더하기 2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가운데를 x라고 놔. 그럼 연속된 세 자연수를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놓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문제 조건을 방정식으로 풀 거야. 문제 조건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가운데 자연수를 제곱한 뒤 2로 나눈 값. 그러면 2분의 x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자연수가 x 빼기 1 제곱 차니까 큰 게 앞에 와야겠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내가 풀 거야. 이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x 제곱은 얘를 그냥 전개를 해서 풀면은 이렇게 될 거고 너를 날려주면 4x 이렇게 될 거야.
양변에 4를 곱해주면 x제곱은 16x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가 되니 x의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너가 0이 되니까 여기서 x는 0 또는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x를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빵이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빵 1에서 너는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6. 그래서 이 미지수 설정을 우리가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 차가 이렇게 간단해질 거야. 만약에 내가 얘처럼 설정을 했으면 차 값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미지수 설정을 이렇게 하는 게 가운데를 x라고 놓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그럼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크기가 20인 큰 원, 그 다음에 작은 원, 도형 문제네, 그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일단 알아내는 거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 색칠한 부분.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어? 전체 넓이에서 부분 넓이를 빼서 원하는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단지로 각 원 반지름을 내가 설정을 할 거야.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미지수를 어떻게 놓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름이 20이니까 요 큰 원의 반지름을 내가 10이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작은 원들은 각각 어떻게 돼야 돼? 이 원의 반지름을 내가 x라고 놓으면 요 원의 반지름도 x고 a에서 b까지가 20이니까 요 작은 원, 두 번째 작은 원의 지름은 20 빼기 2x겠지. 그래서 너를 반띵하면 요 원의 반지름은 10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요 작은 두 원의 반지름이 각각 x랑 10 빼기 x로 표현이 되는데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다고 문제에서 내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 2차 방정식 만들고 풀자. 그럼 색칠한 부분 하려면 전체 원의 넓이가 어떻게 돼? 100이죠. 그러면 빼기 x 제곱 빼고 파이는 다 생략할게요. 빼고 그 다음에 10 빼기 x 제곱 얘 빼지. 너가 얼마라고? 너가 40이라고.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 거야. 공명끼리 정리를 해보자. 100 빼기 x 제곱 빼기 100 더하기 20x 빼기 x 제곱 너가 얼마야? 42. 그럼 너 날라가네. 그럼 2x 제곱 넘겨서 20x 더하기 42 너가 0이네. 양변 2로 나누면 너가 0이고 3, 7 요렇게 나누면 x가 3 또는 7 요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 맞는 답을 선택해야지. 내가 x를 뭐라고 설정했어? x를 작은 원의 반지름인데 10 빼기 x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x가 3이라면 원의 반지름이 3이랑 7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얘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이렇게 성립을 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찾는 x는 3이라고 놔야 되겠네. 그죠? 그럼 내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x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내가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x 값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정답은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x랑 10 빼기 x 두 개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내가 문제 상황에서 x가 더 작다고 설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문제에서 최종 답을 x라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반지름 설정이랑 넓이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직사각형 길에 땅을 내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이제 도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가 관건인데, 이 문제를 풀 때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아이디어는 길을 한쪽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생각하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있는 길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양 끝으로 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길을 양 끝으로 다 붙여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찾는 요 통행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한 개로 표현이 가능해. 그럼 내가 얘를 처음에 길을 밀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직사각형 이렇게 쓸 거고, 길을 내가 이렇게 밀었을 때 이 도로의 폭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도로의 폭이 일정하니까 이 도로의 폭을 내가 x라고 놓을 거야. 그럼 내가 이 폭을 x라고 놓았을 때 너는 뭐가 돼? 15 마이너스 x가 되고, 너도 x니까 너 길이는 25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넓이를 내가 찾고 싶어. 이 땅의 넓이가 299라며. 그러면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15 빼기 x 곱하기 25 빼기 x, 너가 299 이렇게 세울 수 있네. 그럼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299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얘가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40x 더하기 76, 너가 0이네. 얘 인수분해 요렇게 되네, 그지? 그래서 x가 2 또는 38이다. 근데 우리가 계속 봤듯이 통로의 폭을 구해야 되니까 이 두 상황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도로의 폭 x가 15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지. 폭이니까. 이 도로의 폭이 우리가 땅보다 넓을 수 없잖아. 그래서 38은 아니고 정답을 2로 체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렇게 길을 한쪽으로 밀어서 생각하기. 그래야 내가 요 직사각형 하나로 이 도형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리고 폭이 일정하다라는 말에서 내가 도로 폭을 미지수로 설정해야겠다까지 단서를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활용 포함한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들을 익혔는데, 이 경험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좀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